네, 어릴 때 봤어요. 20대 때 봤으니까 20대 지금 벌써 40대니까 20년이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오늘에서 내가 초대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프로필을 보니까 정체를 밝혀보세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누구예요? 자, 저는 일단 본업이 배우이고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연극을 하고 싶다라고 첫 계기는 연출을 하고 싶다였어요. 처음에는 발단은. 네, 그랬는데 그 옛날 그 선배들의 그거 있잖아요. 연출을 하려면 배우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 뭐 이래서 배우뿐만 아니라 조명이든 음향이든 의상이든 정말 뭐 기획이든 모든 어떤 그런 포지션을 다 아우를 줄 알고 다 알고 해야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공부의 한 가지 그 첫 번째 스텝으로서 배우를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연출이라는 거는 정말 그만큼 공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제 현장에서 배우면서도 제가 뭐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우면서 아직은 아니야. 30 넘었을 때도 아직은 부족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현명 연출 이런 연출부 노릇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아직은 내가 공부가 부족해. 실력이 부족해 라고 해서 겁먹고 있었죠. 일단 저질러 놓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질러서 지나친 겸손은 좀 그래. 그러니까 좀 겁이 많고 눈이 커서 그럴까? 눈물도 많고 눈물 많은 건 알지. 알지. 그래서 이제 겁냈었던 것 같아요. 이수연이라는 이름 석자로 연출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거. 그래서 어떠한 뭐 어쨌거나 이게 뭐 꼭 극단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떠한 공연팀의 어떤 리더가 된다라는 거가 대장이 된다라는 거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쨌거나 내가 내 스스로를 나를 까발리는 거잖아. 그리고 관객에게도 나라는 존재와 나의 생각과 메시지를 까발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다가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연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작품 안 되지만. 그래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또 학력으로 보니까 갑자기 동국대 사회과학대를 나왔다.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전공입니다. 갑자기 서울대를 왜 갔어요? 뭔가 학벌 자랑하려고 간 거예요? 아니 머리가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네, 학창 시절에 중, 초, 중고 때 뭐 전교 1등 뭐 이랬는데 네,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이 동국대로는 만족 못하겠다. 그렇지. 네, 저한테 이렇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서 정말 이과로 가면은 얘는 의사 되겠다. 의사 잘 어울린다. 그쵸. 피부 하얘가지고. 혹은 문과로 가게 되면은 얘가 진짜 뭐 법대 가가지고 뭐 판검사라도 되겠다라는 정도까지 저한테 대한 이게 컸는데 사실 공부머리라는 게 그것도 다 시험이라는 게 운때지. 그래서 저는 좀 시험운이 좀 많이 없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대학을 원하던 대로 못 가고 그래서 사실 동국대도 가기 싫었어. 이런 말 해도 되나? 상관없지. 네, 너무 싫었는데 집이 압구정이었거든요.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살게 된 데가 압구정이었어요. 일본 살다가 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일본에서 지내다가 그렇죠. 일본 말은 완전히 그래서 일본 번역도 많이 하고 네,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빠는 가까운 데가 중앙대니까 중앙대를 가라. 엄마는 동국대를 가라. 생각해보면 거리상 거기서 거기에요. 압구정 사이에 두고 내정거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고 싶지 않지만 그냥 갔어요. 사실 엄마한테 많이 기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의 기대에. 그래서 동국대를 갔는데 막상 가고 봤더니 가서 연극을 시작했죠. 동아리. 네, 극예술연구회 동대극회 들어가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학교 생활이. 그 시절에는 동국대 동아리가 꽤 활발했잖아. 네, 연영과도 딱 저 때 제일 좋았었어. 맞아. 핫할 때였고, 네, 이랬을 때인데 그래서 약간 동대 연영과와 동대 극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투탑으로 가는 그런 정도였어가지고 저희 좀 학교에서 입김이 셌어요. 극회가. 우리 극장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좋더라고요. 가고 보니까. 가고 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랬겠죠. 그랬겠지.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났는데 엄마는 아쉬운 거야, 학벌이. 그래가지고서는 맨날 어디 그때는 신문에 공고 뜰 때잖아. 인터넷 이런 거 아니고. 그 엄마가 그걸 꼭 오려갖고 와서 식탁 이런 데다가 이렇게 유리에다
여기다 넣어놔. 보란 듯이.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시험 치라고. 너라면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그냥 연극에 미쳐 있는데. 네, 그래서 막 뭐 경희대 대학원, 뭐 한의원 대학원 막 이런 거 막 이랬는데 이게 서울대가 이렇게 딱 뜨니까 엄마가 이렇게 갖고 와서 그랬는데 엄마가 이걸 보니까 아 뭔가 그 뭐 내가 어디 가서 나의 어떤 그 가방끈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엄마가 어디 가서 그래도 우리 딸 서울대 대학원 나왔다라는 맞아. 뭐라도 이렇게 엄마한테 그런 거를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마에겐 하나의 기쁨일 테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배우가 좋은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건가? 기본적으로 사람 좋아하고 네, 만남을 좋아하고 네,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넌 연극을 왜 해? 라고 하면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포지션이더라도 무엇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너는 연극을 왜 해? 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신 있게. 나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연극을 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좋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연극 여기 인터뷰인에 초대하는 사람들을 주로 내가 보면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딱 눈에 띄는 것 같아. 귀신같이 또 이게 온다 이게 그분이.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초대하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아니고 이제 다들 나이 먹었지. 그러니까 배우들이라든지 뭐 주변에 이제 예술가들을 보면 되게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이 좀 넘치는. 그쵸, 정이 많고. 그렇지. 그게 나를 조금 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수연 배우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그 어지러운 그 상황에서도 이수연 배우는 막 지지고 볶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막 챙기는 게 느껴져서 그리고 나도 잘 챙겨주잖아. 그래서 고맙고 그러다가 또 막 불만도 막 대놓고 얘기하고 또 그런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담아두질 못해가지고 가끔은 담아둘 때도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담아두지 못하고 그게 너무 뜨겁다 보니까 여기 안에다 남아두면 자기가 재가 될 수도 있어 타서. 그러니까 이게 발산을 하는 게 오히려 자기가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어. 화가 많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잘 뿜어냈다고 봐 나는. 그 옛날에는 화도 못 냈어요. 참느라고. 참기만 하고 앞에서는 웃고 막 화장실 가서 울고 여려가지고 아닌 척하고 막 오고 근데 또 술자리에서는 그거를 못하고 못 감추고 우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웃는 거 아니면 술 버릇이 우는 거다 막 이렇게 오해하고 그거 아니고 이거는 알코올이 없는 상태에서도 눈물이 날 일인데 근데 이제 그게 터진 건데 참고 있다가 터진 건데 사람들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굳이 감추지는 않지만 네. 옛날만큼은 참 그래. 공부 잘했고 그리고 뭔가 부러울 게 없는 아이가 다른 직업을 택했으면 잘 뻗어나갔을 텐데 굳이 연극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이제 친구동에 갔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번역만 해도 먹고 살았겠는데 그렇죠. 그냥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여기 머물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거네. 요즘 핫하게 이제 내가 이제 그 궁금한 게 이제 또 하나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스즈키 워크숍을 막 하대. 네. 그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연이 돼서 만들어졌는지. 이제 스즈키라는 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김씨 이씨 이런 성이에요. 그래서 왜 오토바이도 있고 피아노도 스즈키 있잖아요. 그치, 유명한 거. 있지. 그래서 이제 본인 이름을 붙여서 스즈키 메소드라는 거를 연기 메소드를 만들었구나. 네, 훈련법을 만드신 건데 11가지 걸음걸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무대 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연극적인 걸음걸이들 그런 거를 이제 줄지어 가지고서는 쫙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걸음걸이 훈련을 이렇게 행진하듯이 하는데 위아래 시커먼 트레이닝복을 입고 막 반바지인데 다리는 내놓고 무릎에 관절이 보여야 되는 거래. 그래야 뭔가를 고쳐줄 수 있으니까 밖에서 연출이 이렇게 만져줄 수 있으니까. 그러고서는 그 탑이라고 하죠. 일본식 버선, 하얀 버선. 그거를 신고서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야 이건 무슨
신흥 종교단체인가 정말. 진짜? 너무 문화 충격인 거예요. 이걸 우리들 하라고? 막 이랬는데 그러던 중에 하즈키 선생님이 한국 배우들만 데리고 그리스 비극 공연을 올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연이 닿아서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일본말도 할 줄 알고 하니까 자기가 번역도 하면서 또 통역도 하고 출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저는 하다 보니까 내 몸으로 체험해서 내 중심과 호흡과 이런 거를 다스릴 줄 알게 되고 막 처음에 너무 힘들지. 지금도 하면 아파요. 며칠 동안 근육이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는 아픈데 막 하면서도 그거를 저는 이분이 하는 일본어 설명을 한국말로 다른 배우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리와인드가 되는 거야, 내 머리에. 그래도 머리 좋은데 두 번 반복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었겠네. 몸에서 느끼고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머리도 익히고. 머리로도 계속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내 연습 일지에다가 이제 훈련 일지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또 해놓고 하니까 3번 되는 거죠. 3년쯤 지나니까 소연아, 우리 팀에서도 해줘. 막 선배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도 그거 배워보고 싶어. 현장에 가서 못 배울, 왜냐면은 뽑혀야 가는 거니까, 거기는. 수즈키 선생님한테 이렇게. 너 와. 이렇게 해야지. 대야만, 픽 대야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클래스를 열어줘 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극단 내부적으로 시작을 할까 하는데 한 3, 4년 때까지는 또 그 연출이랑 똑같아. 연출했을 때랑. 두려운 거야. 아직 나는 여러분들을 내가 무슨 뭐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게 아니야. 나는 그 수준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일본에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 단원들한테 또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좀 코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이름으로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스즈키 워크숍을 아예 해마다 열어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서 지도를 하는 거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홍보를 좀 해야겠다. 그렇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2월, 3월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걸 그냥 아예 좀 접었었고 3, 4월까지는 좀 조용히 있다가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한 6개월 작업 없이 계속 이제 집콕만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6월쯤 되니까 막 대학로도 다시 뜨거워지고 막 공연도 하고 관객석도 차고 막 이러대요. 그러니까 거리 다시 주우면서 이제 마스크 끼고 다시 이제 의뢰들이 와서 다시 하자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6월 말에서 7월까지 해볼까 해서 이제 지난주에 끝났어요. 다행이다. 무사히 끝나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뭔가 재발이 되고 있고 이래서 좀 걱정인데 잘 끝나서 다행이네. 어쨌든 왕성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되게 갈고 닦아서 이 자리까지 잘 걸어오고 있는 그게 너무 후배인데 이쁜 거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뭔가 뭐 서러운 일도 많았을 테고 참 부당하게 뭐 본의 아니게 대우받은 일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극을 꿋꿋하게 이렇게 지킨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쵸. 근데 그거를 하는 그 와중에도 좀 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워크숍을 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내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얘가 대단하다. 안 그래도 인간적으로 제일 이쁜 아이였는데 어느새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잘 걸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좀 활동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 이거 이제 이력 좀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 해보니 해서 차근차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해보니까 그랬지? 나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산 거야? 그러니까 뭐 조연출도 많이 하고 많이 출연도 많이 하고 외국도 많이 다니고 그죠? 이제 공연도 엄청 많이 했어.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지금쯤에는 어떤 작품이 가장 자기 인생작일 수 있을까? 배우로서의 이것은 이 작품을 했을 때 지금도 레퍼토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했을 때 선생님도 같이 하셨던 두 메데아
그 작품이 저는 그 해석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메데아라는 게 서양에서는 희대의 악녀다. 남편에게 사랑에 배신당했을 때 그 복수로서 내 친자를 살해하는 어떤 악녀다라는 식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것을 분명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왜 모성애가 없었겠느냐. 어미로서의 아이를 죽일 때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이 왜 없었겠느냐라고 해서 그 두 가지로 배신당한 여인의 아픔과 어미로서의 모성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 고전을 재해석해서 풀었던 이 작품이 이제 거기서 저는 아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유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메데아라는 이 슬픔과 아픔과 막 배신감과 막 저주와 분노에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이 주인공을 난 계속 품어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고 요람을 안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것도 너무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니까 저 옛날에 되게 많이 헤맸잖아요. 그거 하면서 엄청 욕먹고 욕바지 무녀. 나는 유머하면 자기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막 선배들이 야 너는 뭐 애 안는 모습이 뭐 왜 그래 뭐 애 얼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유머스러움이 없어. 너는 애도 안 나봤어? 진짜 막 이랬어. 무대에 있는데. 그래서 안 나봐서 모르는데요, 진짜. 죄송한데 안 나봐서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약간 좀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게 안 되는가라는 자책과 자괴감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선배들에 대한 그것도 있었죠. 이미지에 안 맞고 연기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이 역할로 왜 나를 캐스팅해? 처음부터 유머 같고 비주얼도 유머 같고 진짜 아이도 낳아봤고 이런 사람 데려다가 하면 되지. 난 지금 20몇 살인데 이걸 나더러 하라고 하니까 녹여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10수년 동안 레파토리로 해오면서 계속 저도 그 역할이랑 같이 성장을 해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계속 품어주는 역할이니까 자기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숙이 있으니까 어쩌면 연출이 그거를 끄집어내길 원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 너라면 넉넉하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그런 면이 있어. 항상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이렇게 단순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인류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마더 테레사처럼 이렇게 하는 너가 그런 모습이 있다고 너한테 그런 성격이 있다고 어릴 때니까 그때는 말로 말만 좀 막 이랬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좀 더 삶을 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랑 저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온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딱 한 명 아시겠지만 그 역할을 했었던 선배가 있었어요. 다른 극단 언니였었는데 그 언니도 내가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와서 그 언니는 잠깐 외국에서 워크숍처럼 공연한 초연에서만 그 역할을 해서 극단의 레파토리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역할을 내가 맡기 시작했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연습실에 많이 보러 와주고 이러면서도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그 역할이 쉽지가 않아 더더군다나 너는 젊은데 쉽지가 않아 이랬었는데 저는 그냥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메데아에서의 유모 역할은 내가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두메데아는 내가 워낙 이제 소리 구성도 같이 하면서 작업을 처음부터 그 아이게우스하고 이하손하고 메디아의 삼각관계라든가 그거 내가 다 풀어낸 거여서 너무 그 애착이 가지. 그 반은 내 거다 맨날 내가 소리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너무 잘 풀었지. 그때 제일 좋았죠. 그러니까 그 팀들도 좋았지만 그 연출도 되게 좋았어. 막 그 아이스럽고 이런 아이의 그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점도 되게 좋았고 좋은 추억이 있죠. 나도.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두메데아는 영원할 거고 영원하라.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물속에서 책 읽기라는 극단이 있어요. 그 극단에도 저는 배우로 속해 있는데 거기서도 몇 작품을 했는데 거기서
한여름밤의 꿈처럼이라고 해서 의도가 그거였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4개의 극단이 각자 누구는 뭐 햄릿,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는 한여름밤의 꿈을 하고 싶다라고 연출이 얘기를 해서 그래 해보자인데 뭐냐면 이런 얘기야.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연습하고 있는 대학로의 어느 가난한 극단의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도 수연인 거예요. 재밌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막 빨리 와닿긴 했겠다. 네, 셰익스피어의 역할로 막 이렇게 해. 근데 누구의 전화가 올린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탁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출님 언제 오신대? 저 연출 막 이러고 극단의 그런 풍경들을 일상들을 보여주는 건데. 오케이. 근데 아까 얘기하셨을 때는 더 빨리 와닿았겠네라고 얘기하셨죠. 노 반대. 그래? 예, 저도 실제로 놀랐어요. 일어나는 일인데도. 예, 왜냐면 스스로부터 나로부터 출발을 하래요. 그래서 다 나로 출발을 하고 있어. 억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머 세상에 한 10몇 년을 알고 지냈다가 작품을 배우로서 작품을 같이 안 하고 이제 그 언니가 극단을 그만두고 자기 극단을 만들고 밖에서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인간적인 연결고리는 있지만 작품으로 만난 지가 10년 정도 넘었다가 오래돼서 만났더니 이 언니한테 내가 화석이 돼 있는 거야.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늘 누군가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뭔가 논쟁과 분란을 싫어하고 평화주의자고 성실히 연극 작업에 임하려고 하고 라는 그 수연이만 남아있는 거야. 뭐가 너를 이렇게 변하게 했어? 뭐 이런 거? 왜 이상한 무슨 무서운 선배 연기를 하려고 그래? 뭐 이런데 언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나야.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닌데. 다들 각자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그들 원래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편안하게 약간 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계속 아니라는 디렉션을 받지? 그건 진짜 너가 아니야. 나 맞는데? 그래갖고 막 엄청 혼란이 온 거예요. 배우로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뭐가 맞는 건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파트너였던 오빠가 그냥 집에 가면서 지하철 걸어가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로부터 발견하려는데 연출이 알고 있는 이수연이 지금 이수연이랑 너무 다른 모습인데 화석인데 내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만족스러운 건지 난 그러면 그거는 거짓인데 나는 참 연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 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내가 미쳐버리겠다고. 그런데 그 오빠가 딱 얘기하더라고. 수연아 뭘 어렵게 생각해. 누나가 바라보는 너가 있잖아. 그럼 그냥 그런 이수연이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기해. 어떻게 100% 내 모든 거를 배우가 관객한테 그렇게 보여주겠냐고. 누구든 한 번에 이 필터링은 있다고. 그 필터링을 너가 알고 그냥 하면 된다고. 딱 맞은 거야 머리가. 뭐가 이렇게 퍽 벗겨지면서 그렇구나. 오케이. 사람들끼리 하는 내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서로 즐겁고 하호하고 그러다가 또 안 맞으면 지지고 볶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함으로써 행복해야겠지. 그 나는 이제 궁금한 거야. 지금 좀 전에 이제 여기 그 극단 물속에서 책 읽기에서 이제 했던 작품에서 지금의 나와 그 옛날의 나의 모습의 다름으로 해서 이제 갈등을 이제 일으켰다고 해서 나도 궁금한 거야. 뭐가 그렇게 변하게 했는지. 그래서 그런 변한 자기의 모습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해. 저는 지금의 저에게 혹은 여태까지 뭐 30이면 30, 35이면 뭐 40이면 이렇게 살아왔던 그 순간에 저에게 만족해요. 네. 뒤돌아왔을 때 어떤 후회도 없어. 그냥 자기는 그 나이에 맞게, 알맞게 그 나이에 맞게 잘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나 자신이 나는 좋다. 이런 거네. 그쵸.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연기가 있을 텐데 어떤 역할이 하고 싶지? 이게 잘할 수 있다와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 뭐가 같아요. 네, 같은데 잘할 수 있다는 여전히 아이 같은 역할 그게 잘할 수 있다 인데 하고 싶다는 로맨스 1도 없어. 로맨스가 왜 그럴까? 그 역할 안 줘. 미수 춘향도 한 사람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남자와 뭔가 사랑에 빠지고 썸을 타고 그런 러브씬이 있고 이런 역할은 전혀 없고. 왜 그러지? 되게 여자답게 결핍이 있어 보이나 사랑에? 글쎄. 왜냐면은 그 역할로 캐스팅을 하는 거는 연출님들이기 때문에. 근데 연출이 다 남자라 그렇지. 아니요, 여자 연출도 있잖아. 근데도 그래? 네, 근데도. 그래? 그러니까 이건 있었어요.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저를 되게 예쁘게 봐줘요. 너 되게 예뻐. 그래서 예쁜 역할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좁은 문이라는 그 앙드레지제 소설을 희곡화해서 저희가 무대화 시켰어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도 예쁜 역할인데 여자 주인공의 여동생이 있어. 그 여동생은 더 발랄하고 예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쁜 에너지. 네. 언니는 약간 스스로 안에 갇히고 고민이 많고 막 종교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간 그런 근데 주 이야기는 그 언니 역할과 이 오빠 역할하고의 둘이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야기야. 근데 그 옆에서 나는 이 오빠를 사랑해. 언니랑 둘이 사랑하는 걸 알지만 나도 이 오빠를 사랑해. 남자로서. 오빠도 그걸 알아. 하지만 그냥 예쁜 동생으로만 바라보고 나는 다른 남자에게 청혼을 받아서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해요. 결국에는 예쁜 역할이었는데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맨스가 없어. 생각을 해봤어. 왜 참 이쁜데 내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사랑도 넘치고 외모도 이 정도면 얼굴도 작고 저 사랑꾼이에요 일상에서도. 근데 왜 그 역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이제 또 그 연출을 내가 또 저 잘 아니까 해봤더니 너무 많은 거를 드러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신비감이 좀 그렇지, 없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배우들한테 대부분의 이제 특히 이제 그 연출들은 뭔가 모르는 게 좀 있어야지만 궁금해서 시키는 건 좀 있는 것 같아.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극단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생활한 사람들은 그 친구들한테 로맨스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 항상 다른 극단도 보면 이제 여기 극단만 아니라 다른 극단에도 대부분 이제 뭔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많이 이제 주지 그 속에 있는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러브라인은 외부에서 오거나 자기가 모르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출들이 뭔가 자기도 뭔가 마음에서 뭔가 샘솟아야 되지 않나?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아무래도. 생각도 드는 거지. 그러니까는 다른 극단에 자꾸 출연해야 돼, 자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지금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운 어떤 모습에서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연출을 만나서 작업을 해보는 게 그래도 더 늙기 전에 정말 러브라인도 좀 해보고 왜냐면 그게 해보면 별거 아닌데 안 해보니까 더 하고 싶은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해보면 재미없을지도 몰라. 여기 보면 되게 궁금한 이력이 있어서 프로젝트 그룹 K 스코트 상임 연출 이거 뭐예요? 스즈키 선생님의 극단이 스즈키 컴퍼니 오브 토가 영문명으로는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앞에 자 이니셜 SCOT를 따서 통칭 극단 스콧이라고 불러요. 이 스즈키 연출님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작품을 하면서 그 해외 국적을 가진 분들하고만 그러니까 기존 본인들이 함께 하는 일본 단원들 늘 거기서 상주에서 함께 산속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상주 단원은 있고 그건 따로 스콧이라고 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콧, 아이스콧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걸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한 30년 정도 해오신 이탈리아 연출님이 이
팀의 대장이에요. 아이스콧은 또. 아이스콧은 그분의 연출작을 많이 해요. 제작은 스콧이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너도 한국의 배우들을 모아서 만들 때가 꾸릴 때가 되지 않았냐. 스즈키 메소드라는 거는 남들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어떤 호흡의 무게중심에 내 에너지에 내 발성에 뭐 이런 거에 집중해 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그냥 물리적인 설명이고 사실 굉장히 그 철학이 있거든요. 그 정신, 그 훈련의 정신이 있어요. 그런 철학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지들을 모아서 코리안 스콧으로 해서 K-스콧을 만들어라. 네, 2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이 스즈키 마스터로 이렇게 뭐 아무나 사실 이거를 사사받고 아무나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2, 3년 해보고서는 가르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랑 10수년을 함께 합숙을 일본에 가서 지내면서 한국에서 이 마스터로서 활동을 하는 게 저 말고 2분이 더 있어요. 네, 남자 배우 1분이랑 여자 배우 1분. 한 분은 강원도 연극인이라 속초나 춘천에서 활동을 발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극단이 있는데 오빠도 클래스를 가끔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너희 3명이 더 늙기 전에 그리고 나도 더 늙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모습을 한국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게 한국 연극인 1세대 지금 다 고인이 되신 고 김의경 선생님, 여석기 선생님, 그리고 지금 좀 건강이 조금 많이 힘드신 임영웅 선생님, 이런 분들이 1세대 연극인이잖아요. 이분들 다 막 도쿄대학 이런 데 다 뭐 정치외교학과 막 철학과 이런 데 다니시면서 유학하시고 그 시대에 이러니까 막 일본어 완전 네이티브고 막 이랬었고 그러니까 막 번역도 많이 하시고 스즈키 연극론이라는 책을 김의경 선생님이 워낙에 하신 거예요. 제가 올해 안에 다시 한번 개정판을 새롭게 만들려고 지금 번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대단하네. 근데 스즈키 선생님은 나는 1세대 한국 연극인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뭔가 활발하지 않은 거야 활동이. 그치. 다 굶기거나 뭐 돌아가셨거나 그러니까, 뭐 네. 이래가지고 팀이 없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한국은 한국에서 공연을 몇 번 하셨어요. 네, 아르코나 이런 데서 하셨는데 할 때 뭐 스즈키의 이름이 있어서 궁금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이런 뭐 거장이 온단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그 600석이 꽉 차는 거야. 티켓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전성 매진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예술가와의 대화 토크 타임을 만들잖아요. 그럼 막 저요 막 마이크 달라고 젊은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일본은 아무리 연극을 도쿄에서 해도 꽉 차긴 하지만 그런다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예술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보지 않는다. 그런 반응은 없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연극계는 지금 미래가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자꾸 젊은 층을 더 타겟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한국은 관객들은 젊은 관객이 이렇게 뜨거운데 왜 정작 연극인들이 어디에선가 탁 머물러 있는 느낌? 그 밑으로 뭔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도 물어보면 젊은 팀들은 뭘 막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약간 이 단절된 세대가 중간에 뭔가 이렇게 중간에 단절된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없네. 네, 없으니까 너무 그게 속상한데 네가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야, 내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명감이 장난 아닌데. 그래서 제가 대표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막 자기들끼리는 네가 대표해 언니가 대표해 막 이러면서 나를 대표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나는 대표라는 거는 어쨌거나 나보다 언니 오빠가 있으니까 함께 한 언니 오빠 중에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나는 여기서도 뭘 맡고 있는 게 많고 나도 여기서 맡고 있는 게 나도 서울공장 다 마찬가지야. 나도 하고 있는 거 너무 많아. 근데 더 이상 어떤 그런
큰 직함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라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어디 가면 나를 대표라고 소개를 해요. 선택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 감사한 일이죠. 너무 영광스럽고. 그분이 이제 왜냐하면 능력이 되잖아.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고스란히 통역을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또 그거를 잘 실행을 해주니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이 봤을 때는 이 제자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제자가 딱 행동해 줬을 때 삶의 보람도 느끼는 거거든. 그럼 이제 나를 알아주고 그런 것 같아. 나를 알아주고 나의 어떤 그 저 밑에 있는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내 마음이 됐든 실력이 됐든 그런 걸 알아주는 분이 누군가 있으면 우리 그렇잖아.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뭐 이렇게 뭔가 올인하고 싶은 연극 자체가 그쵸. 올인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이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러기에는 사람 잘 보내. 더 웃긴 거. 그분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임연출님은 저를 그 엄마 품어주는 역할 혹은 어린아이 혹은 노인. 어린아이와 노인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저도 그거에는 동의를 해요. 무슨 맞아. 역할인지. 약간 살아있는 사람인지 이게 사내아이인지 이게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약간 성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어떠한 그 존재. 약간 그런 걸로 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자기가 너무 육체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연출님은 예쁜 역할 이런 거고 스즈키 연출님은 저를 또 다르게 보세요. 섹시하고 에로틱한 역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시켜. 그게 만남에서 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만났을 때는 또 저렇게 크게 다각도로 보이는 건데 좋은 거지. 모든 연출들이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봐준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이야.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 딸에 재밌다고 머물지 말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저기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골라 잡아서 해. 내가 봤을 때는 그럴 때도 됐어. 그잖아. 능력도 있고 발음은 잘하고 있지? 네. 자, 그러면 하면서 나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나 이거는 진짜 진짜 연극 하면서 내가 후회됐던 적은 없나? 후회는 없고 대학교 때는 이제 동아리다 보니까 이제 1, 2학년 때는 멋 모르고 무조건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만 하는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막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도 해서 돈도 벌어야 돼. 그리고 뭐 어떤 친구는 뭐 과에서도 뭐 막 학회장도 하고 뭐 그 활동도 해야 돼. 그래서 3학년, 4학년 이제 후반부로 가면 약간 졸업한 후에 나의 진로와 이런 거를 취업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전공이랑 학점을 1, 2학년 때 그렇게 연극만 하느라고 학점 막 계속 막 이렇게 낮게 맞았으면 좀 학점 올리고 내 점수를 올리기에 그 다음에 토익도 봐야 되고 토플도 봐야 되고 막 이러느라고 좀 소원해져요. 3, 4학년 되면. 그거는 너무 근데 4년제에서 너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남자 애들은 보통 2학년 때나 이럴 때쯤 군대를 갔다가 그때는 정말 3년 다녔으니까 2, 3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2학년이나 3학년으로 복학을 하면 점수보다는 그 군대에 있는 동안 너무 하고 싶었던 연극에 더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가장 치열해. 군대에서 막 제대한 선배들이. 그치. 목말랐지. 네, 목말랐지. 그러면은 막 3학년쯤 된 우리 동기 애들이랑 막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연극만 하고 살 수 없어. 먹고 살 길도 생각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학점도 해야 되고. 근데 연극에 올인해야지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식으로. 남자 선배 딱 방금 군대 갔다 왔거든. 아직 군기도 안 빠졌어. 그래가지고 막 이랬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이번 학기에 이 작품에 내가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역할까지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조금 곁다리에서 도와주는 기획 역할이나 서포트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딱 공연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 포지션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기의 일상의 그 비중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근데 나는 계속 마냥 했어. 4학년 때까지도. 휴학도 해가면서 돈은 돈대로 막 벌면서 막 했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런 거야. 학교에서 하면 그게 우리가 무슨 페이 받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치, 그냥 물론 열정을 현장에서도 페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학교 때는 정말 내 열정과 그것만으로 의욕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하고서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고 막 밤새고 연습하고 막 트레이닝하고 막 연출이랑 싸우고 동기끼리 또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마지막에 쫑파티 하는 날 내가 다시 연극하면 사람이 아니야. 그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공연 딱 끝나고 한 번 하고 나면은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해. 아 지긋지긋 이랬는데 조금 지나면 스물스물 뭔가 또 막 중독이야 중독. 그치? 네, 그 학교 때는 그거 자체도 그래서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또 나는 선택해. 연극을 선택해. 그래서 해왔는데 이것을 나의 직업으로 평생 내가 할 업으로 내가 정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한 번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는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좋고 그냥 나는 이거 계속 가는 거야. 천상 연극인이네. 못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야. 아이고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어떤 그게 내 꿈이고 그리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행복한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오늘 많이 이제 들었는데 이제 우리 이수연 배우가 앞으로 나는 이런 걸 참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연극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배우로서는 정말 무대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나이가 될 때까지 배우는 계속 하고 싶다 이고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는 연출 활동을 훨씬 더 활발하게 좀 다작을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 작품을 그러니까 여러 사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 모여서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연극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정리를 또 하다 보니까 막 몇 년 몇 월에 이 작품 했었지, 이런 애들이랑 이 작품 했었고 이런 거 있었지 막 하면서 막 추억하면서 이때는 이랬지라고 하면서 이걸 정리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진짜 막 쉬는 날 하나도 없이 365일을 막 24시간 쪼개가면서 엄청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해외 공연도 너무 많이 나가서 여권에 스탬프 찍을 데가 없다고 말을 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너무 해왔는데 이 중에서 돈 못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이것도 못 받았네? 그러고 보니 이거는 계약서를 썼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네?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나에게 그때 약속했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지?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 사태로 좀 많이 환경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이런 때니까 올해는 저는 스스로에게 2020년은 이수연의 연극 인생의 안식년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네, 몸도 더 체력도 건강 신경 쓰면서 좀 쉬고 가족하고의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 그리고 막 작품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지금은 더 조심을 해야 될 때니까 이게 언제 이 세계적인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뭐랄까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어떤 경제적인 그런 벌이나 그런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이익 이런 것에 상관없이 더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여태까지 함께 해온 사람들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면서 평생 연극을 하는 그런 연극인이고 싶어요. 참, 아이고 천상 연극인이네요. 자, 어쨌든 우리 이수연 배우가 얘기하는 내내 굉장히 연극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참
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건 느껴져서 되게 마음이 좋고, 좋은 이렇게 활약하는 거 기대하고요. 앞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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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